강남구에 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한강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이었다. 평범한 외모에 안경을 쓰고 다니는 그는 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키가 작고 마른 체격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모습은 학교의 불량 학생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되었다. 특히 학교의 일진으로 불리는 강민호와 그의 패거리들은 정우를 괴롭히는 것을 일종의 오락으로 삼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정우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강민호와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야, 정우야, 오늘도 혼자 다니네? 강민호가 비웃듯 말했다. 그의 뒤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두 명의 친구 태준과 도윤이 있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닦고 나가려 했지만 도윤이 재빨리 문을 막아섰다. 어디가? 우리랑 놀다 가지.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정우의 책을 빼앗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복도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괴롭힘을 일삼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제발 그냥 가게 해줘.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이 새끼 말투가 웃기네. 태준이 웃으며 정우의 어깨를 밀었다. 정우가 비틀거리자 강민호가 그의 팔을 잡아 화장실 칸으로 끌고 갔다. 야, 너 물리시험 100점 맞았다며?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강민호가 물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이 모두 과학자로 어릴 때부터 물리학을 접하며 자랐다. 공부는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고 특히 물리학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대답 안 해. 너 진짜. 강민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는 정우의 머리를 잡아 화장실 변기 쪽으로 밀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 줄까? 정우는 저항했지만 3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강민호가 그의 머리를 잡고 변기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차가운 물이 정우의 얼굴을 덮쳤다. 어때? 시원하지? 강민호가 웃었다. 태준과 도윤도 따라 웃었다. 정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공포와 분노 앞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정우의 시야가 갑자기 밝아지더니 물속에서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정우는 그것을 느꼈다. 물의 움직임, 분자들의 진동, 에너지의 흐름. 마치 물 분자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것을 조종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정우의 몸이 갑자기 힘을 얻었다. 그는 강민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물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털끝 하나 젖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뭐야? 강민호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이전과 달랐다. 마치 물속에서 빛나는 것 같은 푸른 광채가 어렸다. 날 그냥 둬.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강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다. 야, 쟤 눈 좀 봐. 렌즈 낀 거야? 웃기네. 태준이 정우를 다시 잡으려고 다가왔다. 그 순간 변기에 물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솟구쳐 올라 태준의 얼굴을 강타했다. 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뭐야 이게? 도윤이 놀라서 외쳤다. 정우도 마찬가지로 놀랐다. 그는 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민호는 겁에 질려 화장실 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세면대의 수도 꼭지들이 동시에 폭발하듯 열리며 물이 강민호를 향해 뿜어져 나왔다. 물줄기는 마치 올가미처럼 그의 발목을 감아 그를 넘어뜨렸다. 제발, 미안해. 강민호가 비명을 질렀다. 정우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물이 그의 주변에서 춤추듯 움직였고 3명의 불량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담임교사인 김 선생님이 들어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정우는 순간 집중력을 잃었고
공중에 떠있던 물방울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초자연적 현상은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김 선생님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새 학생과 물에 젖은 화장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정우는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 모두 교무실로 따라와.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야겠구나.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화장실을 나가기 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푸른 빛이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교무실에서의 대화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강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화장실 파이프가 갑자기 터졌다고 주장했고 정우를 괴롭혔다는 사실은 완전히 부인했다. 김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목격자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새 학생을 강하게 나무라지는 못했다. 정우야, 너 괜찮니? 옷이 많이 젖었구나. 김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그의 옷은 거의 젖지 않았다. 마치 물이 그의 몸을 피해간 것처럼. 네, 괜찮아요, 선생님. 오늘은 일찍 귀가하는 게 좋겠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교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강민호와 눈이 마주쳤고 강민호의 눈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다. 정우는 그 시선을 피하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학교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정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였을까? 아니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강민호와 친구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분명히 뭔가가 일어났음이 틀림없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부모님이 아직 연구실에서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았다. 물리학자인 그의 부모님은 종종 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렸다. 과연 자신이 물을 조종할 수 있을까? 부엌으로 가서 유리컵에 물을 따른 후 식탁에 앉았다. 그는 컵에 물을 응시했다. 움직여.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우는 눈을 감고 화장실에서 느꼈던 그 감각을 떠올렸다. 물 분자의 침도, 에너지의 흐름.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물의 표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정우는 흥분으로 숨을 들이켰고 그 순간 물이 조금 더 크게 요동쳤다. 집중해. 정우는 모든 신경을 물에 집중했다. 그러자 기적처럼 물이 컵에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작은 물방울이 공중에 부유하다가 정우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다. 이게 진짜야. 정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물을 조종할 수 있었다. 히드로키네시스라고 불리는 물을 조종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정우는 더 큰 물방울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했다. 물이 떠오르다가 갑자기 그의 집중이 흐트러지자 식탁 위로 떨어졌다. 아직은 능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기 전까지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실험했다. 그는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멈추게 하고 작은 물줄기를 공중에서 춤추게 할 수 있었다. 물을 얼리거나 끓이는 것은 아직 불가능했지만 정우는 이 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고 느꼈다. 잠자리에 들며 정우는 생각했다.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강민호와 그의 친구들에게 복수하는 데 사용해야 할까? 아니면 이 능력을 숨기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 어떻게 그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 그의 부모님은 물리학자였고 그들의 연구가 그와 관련이 있을까? 정우는 다음날 학교에서 강민호를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그의 눈은 정상적인 갈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어제의 일이 꿈이었나 싶었지만 식탁 위에 남아있는 물자국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정우야, 아침 먹어야지. 어머니 박소연 박사가 부엌에서 불렀다. 정우는 식탁으로 가서 앉았다. 부모님은 이미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 김태현 교수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는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오늘 일찍 나가네? 아버지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네, 조금 일찍 가보려고요. 정우가 대답했다. 정우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물리학자로서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질까 두려웠다. 아빠, 엄마.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모님이 그를 바라보았다. 혹시 물질을 정신력으로 조종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텔레키네시스 같은 거 말하는 거니?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어.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물리 수업에서 누가 그런 질문을 해서요. 정우는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가 입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있긴 하지만 거시적인 물체를 정신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글쎄,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과 이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았다. 아침을 먹고 학교로 향하는 길, 정우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했다. 강민호와 그의 친구들이 어제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들이 또다시 자신을 괴롭히려 들지 궁금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그 물리괴물이래? 화장실에서 물을 조종했대? 진짜일까?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대화가 갑자기 멈추었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정우는 자신의 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다. 평소 그를 무시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정우의 옆자리에 앉는 서연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정우야, 어제 화장실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서연은 정우와 같은 반이지만 지금까지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공부를 잘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다. 무슨 일? 정우가 모르는 척했다. 다들 강민호랑 걔네들이 널 괴롭히다가 네가 물을 조종해서 반격했다고 그러던데.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냥 화장실 파이프가 터진 거야. 우연히. 서연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수업이 시작되고 정우는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 새로운 능력에 대해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그의 불안은 커져갔다. 강민호를 마주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예상대로 점심시간에 강민호와 그의 친구들이 정우의 교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야, 정우. 강민호가 불렀다. 교실 안에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강민호를 마주 보았다. 우리 얘기 좀 할까?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이 없었다. 정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 강민호는 정우를 학교 뒤편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태준과 도윤도 따라왔지만 그들은 평소보다 거리를 두고 있었다. 어제 화장실에서 뭐 했어? 강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무슨 뜻이야? 정우가 묻자 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장난치지 마. 네가 물을 조종했잖아? 도윤이는 지금도 악몽을 꾼다고. 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화장실 파이프가 갑자기 터진 거야. 거짓말 마. 강민호가 소리쳤다. 우리 모두 봤어. 네 눈이 파랗게 빛나고 물이 네 의지대로 움직였어. 정우는 침묵했다. 부정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강민호가 한 발짝 다가왔다. 넌 뭐야? 괴물이야? 그 말에 정우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평생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왔고 이제 괴물이라는 새로운 낙인이 찍힐 것 같았다. 난 괴물이 아니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너희처럼 평범한 학생이고 싶을 뿐이야. 평범해? 태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물을 조종하는 놈이 어떻게 평범해?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감정이 고조되자 근처 정원의 스프링클러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빠르게 자신을 진정시켰다. 날 내버려둬. 나도 너희를 내버려 둘게. 정우가 말했다. 강민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결국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알았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네가 뭔지 모두에게 알려줄 거야. 강민호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정우는 그들을 지나쳐 교실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태준이 등 뒤에서 그를 밀었다. 정우가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긁혔다. 태준아. 강민호가 소리쳤다.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우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근처 화단에 물을 주던 스프링클러가 폭발했다. 물줄기가 마치 뱀처럼 솟아올라 태준을 향해 날아갔다. 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물을 조종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감정이 능력을 촉발시킨 것이다. 미안해, 정우가 외쳤다. 그는 집중하여 물줄기를 멈추게 했다. 강민호와 도유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은 물에 흠뻑 젖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너 정말 괴물이야. 강민호가 중얼거렸다. 정우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나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다. 정우야, 괜찮아?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다행히 화장실은 비어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다시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난 정말 괴물인가? 정우는 자신의 손바닥을 물로 씻으며 생각했다. 그는 이 능력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이전의 정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학교는 정우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했다. 물조종자, 물리괴물, 초능력자 등 다양한 별명이 그에게 붙여졌다. 어떤 학생들은 두려워했고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을 보였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다르게 대했다. 정우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특히 몇몇 학생들은 그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물을 쏟거나 물이 든 페트병을 그의 앞에 놓고 반응을 지켜보았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선생님들까지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정우는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그곳은 보통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다. 여기서 먹어도 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정우 옆에 앉았다. 그래? 정우는 당황했다. 서연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녀의 평판에 좋지 않을 것이다. 다들 너에 대해 얘기하더라. 서연이 도시락을 열며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네가 정말 물을 조종할 수 있어? 정우는 망설였다. 서연은 지금까지 그에게 친절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믿을래? 정우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엔 내가 직접 봤거든. 정우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 화단에서 내가 창문으로 봤어. 서연이 설명했다. 정말 놀라웠어.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난 괴물이 아니야. 당연하지,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괴물이라고 누가 그래? 강민호가 그랬어. 서연은 웃었다. 그 바보 말은 신경 쓰지 마. 오히려 네 능력은 특별해.
마치 영화 속 슈퍼히어로 같아. 정우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슈퍼히어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야? 서연이 물었다. 모르겠어. 그냥 화장실에서 강민호가 내 머리를 변기에 넣었을 때 갑자기 생겼어.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정말 최악이다, 걔네들. 괜찮아. 이제 날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아. 정우가 말했다.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다.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거야? 정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모르겠어. 사실 조금 무서워. 왜?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서 화가 나거나 놀라면 그냥 터져나와.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연습해야 해. 연습? 응, 모든 능력은 연습이 필요해. 피아노 치는 것처럼, 농구하는 것처럼. 정우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의 제안은 이치에 맞았다. 같이 연습하면 어때? 서연이 제안했다. 방과 후에 한강 공원에서 만날래? 거기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연습할 수 있을 거야. 정우는 놀랐다. 넌 왜 날 도와주려고 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나도 늘 다르다고 느꼈거든. 물론 내 능력처럼 특별한 건 아니지만 공부 잘한다고 다들 나를 로봇 취급했어. 내가 어떤 기분일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정우는 서연을 새롭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인기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녀도 자신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 고마워. 정우가 미소 지었다. 수업이 끝난 후 정우는 약속대로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서연은 이미 강가 근처 한적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아무도 없어. 서연이 말했다. 마음껏 연습해도 돼. 정우는 긴장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능력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다. 어떻게 시작하지? 정우가 물었다. 서연은 강을 가리켰다. 저기서 시작해보는 건 어때? 작은 물줄기를 들어 올려봐. 정우는 강가에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손을 물 위에 올려놓고 집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의 움직임,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천천히 그의 손바닥 위로 작은 물줄기가 떠올랐다. 정우가 눈을 떴을 때 물줄기는 뱀처럼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와! 서연이 감탄했다. 정말 신기해. 정우는 미소 지었다. 그는 물줄기를 더 크게 만들었고 이내 농구공 크기의 물방울이 그의 앞에 떠 있었다. 이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서연이 물었다. 정우는 집중하여 물방울을 느리고 압축하기 시작했다. 물방울은 천천히 하트 모양으로 변했다. 서연이 박수를 쳤다. 멋져. 이제 물을 얼릴 수도 있는지 시도해봐. 정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얼릴 수 있을까? 시도해봐. 정우는 다시 집중했다. 그는 물 분자의 움직임을 느꼈고 그것들을 천천히 늦추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점점 물방울의 표면이 서리로 덮이기 시작했다. 이내 하트 모양의 얼음이 그의 손바닥 위에 떠 있었다. 와! 서연이 감탄했다. 너 정말 대단해. 정우도 놀랐다. 그는 물의 상태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다양한 실험을 했다. 정우는 물을 증기로 바꾸고 작은 비를 내리게 하고 심지어 물로 만든 작은 동물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의 능력은 연습할수록 강해지고 정교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조금 피곤해. 정우가 마지막 물 조각상을 강으로 돌려보내며 말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 집에 가야겠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왜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 정우가 생각에 잠겨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혹시 내 부모님이 뭔가 알고 있을까? 부모님? 아니, 그럴 리 없어. 두 분 다 과학자야.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그들이 물리학자라며? 어쩌면 그들의 연구가 내 능력과 관련이 있을지도. 정우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부모님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항상 바빴고 연구 내용에 대해 집에서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
알아볼게. 정우가 말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부모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부모님의 서재로 향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답을 찾아야 했다. 서재에는 수많은 책과 논문이 가득했다. 정우는 부모님의 최근 연구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책상 서랍에서 Project H라는 라벨이 붙은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을 열자 하이드로 퀀텀 에너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었다. 정우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물 분자의 양자 상태 조작을 통한 에너지 추출. 논문에는 물 분자의 양자 상태를 조작하여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추출하는 연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실험 과정에서 일부 연구원들이 물과의 공명 현상을 경험했다는 기록이었다. 정우는 논문을 더 읽어내려갔다. 거기에는 그의 부모님이 정부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험자 목록이 있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정우.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이름이 왜 거기에 있는 것일까? 그는 부모님의 실험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아니, 적어도 그가 기억하는 한.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이 돌아온 것이다. 정우는 서둘러 파일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고 서재를 나왔다. 정우야, 집에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정우가 대답했다. 부모님은 거실로 들어왔다. 두 사람 다 피곤해 보였지만 정우의 눈에는 그들이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로. 저녁 먹었니? 아버지가 물었다. 아직이요. 정우가 대답했다. 그럼 같이 먹자. 오늘은 일찍 퇴근했단다. 어머니가 말했다. 식탁에 앉아 정우는 부모님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은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이제 정우는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뭐니? 어머니가 물었다. 두 분의 연구가 정확히 뭔가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어. 왜 갑자기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특히 물과 관련된 연구인가요? 이번에는 부모님의 표정이 확실히 변했다. 그들은 긴장한 듯했다. 그래, 물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니? 정우는 침을 삼켰다. 그가 알아낸 것을 부모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학교에서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물의 특성에 관한 거예요. 정우는 거짓말을 했다. 그렇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안도한 것 같았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저녁 내내 부모님을 주시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고 자주 서로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날 밤 정우는 침대에 누워 발견한 정보를 정리했다. 부모님은 물 분자의 양자 상태를 연구하고 있었고 그의 이름이 피험자 목록에 있었다. 그의 능력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부모님의 실험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아니면 기억이 없는 것일까? 정우는 결심했다. 내일 서연에게 발견한 것을 말하고 함께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진실을 요구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먼저 일어났다. 부모님은 이미 연구실로 출근한 상태였다. 그는 어제 발견한 파일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프로젝트 H 파일은 사라져 있었다. 정우는 서랍 안에 다른 서류들을 뒤져보았지만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곧바로 서연을 찾았다. 그녀는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서연아, 얘기할 게 있어. 정우가 급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계단으로 가서 대화를 나눴다. 어제 부모님의 서재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 정우가 말했다. 그는 발견한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이름이 피험자 목록에 있었다고? 하지만 난 어떤 실험에도 참여한 적이 없어.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은. 혹시 기억을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우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끔찍한 시나리오였다.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기억을 조작했다니 그럴 리 없어. 정우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정우야, 어떻게 생각해? 내 능력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닐 수도 있어. 서연이 말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밤 연구실에 가봐야겠어. 연구실? 부모님 연구실. 거기에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야.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험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 진실을 알아야 해.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같이 갈게. 아니야, 위험할 수 있어. 바로 그 때문에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도울 수 있어. 정우는 고맙게 생각했지만 서연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았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정우가 결국 동의했다. 학교가 끝난 후 그들은 정우의 부모님이 일하는 연구소로 향했다.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그 건물은 현대적이고 보안이 철저했다. 어떻게 들어갈 거야? 서연이 물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다. 이건 아빠의 예비 출입 카드야. 집에서 가져왔어. 그들은 건물 뒤편으로 가서 직원 출입구로 향했다. 다행히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정우는 카드를 센서에 대었고 문이 열렸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 정우가 속삭였다. CCTV가 있을 거야. 그들은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정우는 몇 번 부모님과 함께 와본 적이 있어서 부모님의 연구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5층으로 올라가 왼쪽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김태연, 박소연 연구실, 허가된 직원만 출입 가능이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야. 정우가 말했다. 그는 출입카드를 센서에 대었지만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접근이 거부된 것이다. 이런, 이 카드로는 들어갈 수 없나 봐. 정우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주변을 살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정우는 문 옆에 있는 작은 통풍구를 발견했다. 저기 통풍구가 있어. 물을 이용해서 안쪽의 잠금 장치를 조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손을 문 아래에 대고 집중했다. 복도 끝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곧 작은 물줄기가 정수기에서 나와 공중을 떠다니며 정우에게로 왔다. 정우는 물줄기를 통풍구 안으로 유도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이 통풍구를 통과해 문 안쪽의 전자잠금 장치로 이동하는 것을 느꼈다. 물이 전자장치 사이로 흘러 들어가자 그는 물의 압력을 이용해 내부 스위치를 조작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해냈어. 서연이 작은 소리로 축하했다. 그들은 재빨리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복잡한 장비들이 있었다. 벽에는 물 분자의 구조와 다양한 수식이 적힌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뭘 찾아야 하지? 서연이 물었다. 프로젝트 H와 관련된 것이면 뭐든지. 정우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랍과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잠겨 있었지만 정우는 물을 이용해 몇몇 자물쇠를 열 수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서류와 파일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서연이 컴퓨터 앞에 서서 말했다. 이 컴퓨터에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컴퓨터는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정우가 말했다. 서연은 모니터 아래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이건 뭐지? THSY59JW? 아마도 비밀번호 힌트인 것 같아. 정우가 말했다. 태연이랑 소연 그리고 정우, 내 생일을 써볼까? 그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지만 실패했다.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
사연이 말했다. 부모님의 생일을 합친 날짜라든지. 몇 번의 시도 끝에 정우는 자신의 생일과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합친 숫자를 입력했고 컴퓨터가 열렸다. 들어갔다. 정우가 외쳤다. 그들은 파일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프로젝트 H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안에는 여러 문서와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정우는 가장 최근의 문서를 열었다. 그것은 연구 진행 보고서였다. 하이드로 퀀텀 에너지 프로젝트 신년차 보고서. 정우가 읽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우의 부모님은 10년 전부터 물 분자의 양자 상태를 조작하여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임산부에게 특수 처리된 물을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이 실험에 참여했다는 건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계속 읽어봐. 보고서는 계속해서 임신 중 투여된 특수 처리된 물이 태아의 DNA에 영향을 미쳐 물과 특별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생 후 수년간의 관찰에서 어떠한 변화도 발견되지 않아 실험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야. 정우가 충격을 받은 채 말했다. 그는 다른 파일들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그가 태어난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의료 기록과 관찰 노트가 있었다. 부모님은 그의 성장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왜 지금까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서연이 궁금해했다. 정우는 생각에